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로봇 하나 안에 서로 남남인 프로그램이 수십 개. 이들은 대체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화할까요? 자율주행 로봇 하나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영상을 뿌리고, 라이다가 거리를 재고, 모터가 바퀴를 굴리고, 그 위에서 경로 계획이 어디로 갈지를 계산합니다. 이 수십 개의 프로그램은 서로 완전히 남남입니다. 카메라 프로그램은 모터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 순간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하나의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낯선 프로그램들이 서로 말을 맞출까요? 오늘 그 대화의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봅니다. 상상해봅시다.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에 다 때려 넣었다고요. 카메라 읽기, 거리 재기, 모터 돌리기, 길 찾기가 전부 한 덩어리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에서 사소한 버그 하나가 터지면 멀쩡하던 모터도 경로 계획도 그 프로그램과 함께 통째로 멈춰버립니다. 로봇 전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는 기능을 잘게 쪼갭니다. 카메라는 카메라만, 모터는 모터만 담당하는 작은 프로그램으로요. 이 작은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로스2에서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는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부서 직원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가 넘어져도 나머지는 계속 일합니다. 이제 쪼갠 노드들이 대화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사의 사내 방송을 떠올리면 됩니다. 총무팀이 지금 3층 온도 24도라고 스피커로 방송하면 누가 듣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뿌립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귀를 기울이면 되죠. 라이다 노드도 똑같습니다. 전방 2m의 벽이라는 거리 정보를 계속 방송처럼 흘려보냅니다. 경로 계획 노드는 그걸 구독해서 받아쓰고 관심 없는 노드는 그냥 무시합니다. 방송하는 사람은 누가 듣는지 몰라도 되고 듣는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특정 주제로 데이터를 뿌리고 받는 통로를 토픽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쪽은 퍼블리셔, 받는 쪽은 서브스크라이버입니다. 라이다는 스캔이라는 토픽에 거리 데이터를 발행하고 경로 계획은 그 스캔 토픽을 구독합니다. 둘은 오직 토픽 이름과 메시지 형식만 약속하면 됩니다. 서로의 존재는 몰라도 되죠. 그래서 카메라 노드 하나가 발행하는 영상, 토픽을 녹화 노드도 구독하고 화면 표시 노드도 구독하고 인공지능 노드도 동시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는 자기 데이터를 누가 몇 명이나 가져가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토픽에는 시험에 꼭 나오는 4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단방향입니다. 방송은 한쪽으로만 흐르고 듣는 사람이 스피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둘째, 익명입니다. 방송하는 사람은 누가 듣는지 모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다대다입니다. 한 방송을 여러 명이 듣고 여러 방송이 겹쳐 흐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자도 여럿, 구독자도 여럿일 수 있죠. 넷째, 비동기입니다. 방송을 틀어놓고 상대가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뿌리고 바로 자기 일 하러 갑니다. 그래서 토픽은 카메라 영상이나 센서 값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데이터에 딱 맞습니다. 대신 받았니라는 확인은 없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로스2 토픽 통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A. 발행자와 구독자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토픽은 익명이죠. B. 한 토픽에 여러 발행자와 여러 구독자가 붙을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대다니까요. C. 구독자는 데이터를 받은 뒤 발행자에게 응답을 돌려준다. 이건 틀렸습니다. 토픽은 단방향이라 응답이 없어요. D. 데이터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카메라가 초당 30프레임으로 영상을 계속 내보낼 때 가장 적합한 통신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흐르는 스트림 데이터에는 단방향이고 비동기인 토픽이 제격입니다. 정답은 A번 토픽입니다. 그런데 방송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배터리 몇 %인지 딱 지금 이 순간에 답이 필요할 때요. 방송은 뿌리기만 할 뿐 특정 상대에게 콕 집어 물어보고 답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온 사무실에 대고 배터리 몇 %냐고 소리치는 건 이상하죠. 이럴 땐 그냥 배터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몇 %냐고 물으면 78%라고 바로 답이 옵니다.
나와 담당자 딱 둘 사이의 짧은 대화죠. 이렇게 특정 상대에게 요청하고 즉시 답을 받는 통신이 필요합니다. 이 전화 통화 같은 통신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요청과 응답이 한 쌍으로 오가는 방식입니다. 전화 거는 쪽이 클라이언트, 받는 쪽이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배터리 상태 알려달라고 요청을 보내면 서버가 계산해서 78%라는 응답을 돌려줍니다. 방송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세 가지예요. 첫째, 1대1입니다. 특정 서버에게만 겁니다. 둘째, 양방향입니다. 요청이 가면 응답이 옵니다. 셋째, 동기입니다. 전화를 걸면 상대가 받아서 답할 때까지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듯 클라이언트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대기합니다. 짧고 즉시 끝나는 질문에 적합하죠. 여기서 서비스의 결정적 약점, 그리고 시험 함정이 나옵니다. 서비스는 동기, 즉 블로킹이라고 했죠. 응답이 올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멈춰서 기다립니다. 짧은 질문이면 괜찮습니다. 배터리 물어보는데 0.01초면 답이 오니까요. 그런데 저기 문 앞까지 이동해달라는 명령을 서비스로 요청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동에 10초가 걸린다면 그 10초 내내 클라이언트는 수화기를 든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도 알 수 없고 마음이 바뀌어도 중간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하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 작업에 서비스를 쓰는 건 위험합니다. 이게 필기에서 자주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서비스 문제입니다. 로스트 서비스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A. 하나의 요청에 여러 서버가 동시에 응답한다. 아니죠. 서비스는 1대1입니다. B. 요청과 응답이 짝을 이루며 클라이언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대기한다. 맞습니다. 동기 요청 응답이죠. C는 토픽 설명이고 D는 액션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서비스보다 토픽이 더 적합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배터리 한번 조회, 계산 한번 요청, 설정값 한번 읽기는 모두 단발성이라 서비스가 어울립니다. 반면 라이다 거리 데이터를 계속 수신하는 건 흐르는 스트림이라 토픽이죠. 정답은 C번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로봇에게 저기 창고까지 이동해달라고 시킵니다. 이 일은 10초가 걸리고 가는 동안 지금 몇 퍼센트 왔는지 계속 알고 싶고 갑자기 위험한 게 나타나면 중간에 멈추라고 하고 싶습니다. 방금 봤듯 토픽은 응답이 없어서 다 했냐고 못 물어보고 서비스는 10초 내내 얼어붙어서 진행 상황도 취소도 안 됩니다. 그럼 오래 걸리면서 진행 상황도 보고받고 중간 취소도 되는 명령은 대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걸 이미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배달 주문입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이거 주세요라고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가게가 접수하고 조리 시작, 포장 완료, 배달 출발처럼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배달 완료라는 최종 결과가 도착하죠. 그리고 음식이 오기 전이라면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액션입니다. 액션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목표를 보내는 골, 진행 상황을 계속 받는 피드백, 그리고 끝났을 때 오는 리절트. 골, 피드백, 리절트 세 가지죠. 게다가 액션은 비동기라 주문을 넣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알림이 오면 확인하면 됩니다. 얼어붙지 않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한 자리에 놓고 정리합니다. 판단 기준은 딱 하나, 데이터의 성격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데이터, 예를 들어 센서 값이나 카메라 영상이라면 토픽입니다. 뿌리고 받으면 되니까요. 짧고 즉시 답이 오는 질문, 예를 들어 배터리 조회나 간단한 계산이라면 서비스입니다. 물으면 바로 답하니까요. 그리고 오래 걸리면서 진행 상황을 봐야 하고 중간 취소도 필요한 목표, 예를 들어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로봇팔을 움직이는 작업이라면 액션입니다. 실제로 로스2에서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내부2나 로봇팔을 제어하는 무브잇 같은 큰 시스템이 바로 이 액션을 씁니다. 이동과 조작은 시간이 걸리는 대표적인 작업이니까요. 세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로봇팔을 5초에 걸쳐 움직이며 진행률을 받고 필요하면 중간에 멈추려 합니다. 가장 적합한 통신은 무엇일까요? 오래 걸리고 진행 피드백이 필요하고 취소가 가능해야 하므로 액션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정답은 C번 액션입니다.
두 번째 문제. 로스투 액션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액션은 목표를 뜻하는 골, 진행을 알리는 피드백, 최종 결과인 리절트로 구성됩니다. 요청, 응답, 에러도, 발행, 구독, 큐도 아니죠. 정답은 B번입니다. 지금까지 노드들이 대화하는 세 가지 방식을 봤습니다. 토픽, 서비스, 액션.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라이다 노드가 전방 2m라는 메시지를 발행하면 그게 대체 어떻게 경로 계획 노드의 손에 실제로 도착할까요? 두 노드는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말이죠. 누군가는 이 노드들을 찾아 연결해주고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실어 날라야 합니다. 여기서 로스1과 로스2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필기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로스1은 중앙에 교환원을 한 명 뒀습니다. 로스코어, 즉 마스터라고 부르죠. 모든 노드는 먼저 이 마스터에게 나 여기 있고 이런 데이터 발행한다고 등록합니다. 마스터가 명단을 보고 너랑 연결하라고 짝을 맺어줍니다. 편리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가 죽으면 새로운 연결을 아무도 못 맺습니다. 온 시스템이 교환원 한 명에게 목을 매는 겁니다. 이걸 단일 장애점이라고 합니다. 교환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 회사 전체 전화가 마비되는 것과 같죠. 로스2는 이 교환원을 아예 없앴습니다. 대신 노드들이 네트워크에서 서로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 마치 같은 채널에 주파수를 맞춘 무정이처럼 중앙 관리자 없이 알아서 서로를 발견하고 연결하죠. 이걸 분산 발견이라고 합니다. 교환원이 없으니 죽을 교환원도 없습니다. 노드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 노드들의 연결은 멀쩡하게 유지됩니다. 중앙에 목을 매던 구조에서 각자가 서로를 찾는 튼튼한 그물망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럼 로스2에서 이 서로 찾고 데이터를 나르는 실제 일은 누가 할까요? 바로 DDS입니다. DDS는 로봇을 위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항공, 국방, 금융처럼 실시간성이 중요한 산업에서 쓰던 검증된 통신 표준입니다. OMG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정한 산업 표준이죠. DDS의 핵심 성격은 데이터 중심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가 보다 어떤 데이터가 오가는가를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중앙 서버 없이 노드들이 자동으로 서로를 발견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로스2는 이 검증된 DDS를 통신 엔진으로 채택해서 마스터 없는 분산 구조를 실현한 겁니다. 우리가 토픽을 발행하면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DDS가 데이터를 실어 나릅니다. 최빈출 주제입니다. 로스1과 로스2의 통신 구조 차이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A와 B는 로스1과 로스2를 서로 뒤바꾼 함정입니다. 로스2는 중앙 마스터에 의존하지 않고 로스1이 오히려 마스터라는 단일 장애점을 가지죠. C. 로스2는 마스터 없이 분산 발견으로 노드가 서로를 찾는다.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로스2가 통신 미들웨어로 채택한 산업 표준은 무엇일까요? HTTP도, MQTT도, FTP도 아닙니다. OMG가 정한 데이터 중심 실시간 통신 표준 DDS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이제 통신의 품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로봇은 대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무선은 완벽하지 않아서 패킷이라 부르는 데이터 조각이 중간에 종종 사라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데이터마다 손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영상을 생각해 보세요. 초당 30장이 쏟아지는데 그중 한두 장 빠져도 큰일 안 납니다. 오히려 늦게 도착한 옛날 프레임보다 지금 최신 프레임이 훨씬 중요하죠. 반대로 긴급 정지 명령은 단 한 번이라도 사라지면 로봇이 안 멈춰서 사고가 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같은 통신인데 요구하는 품질이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로스2는 통신마다 품질 계약을 맺게 해줍니다. 이걸 QS 서비스 품질 정책이라고 합니다. 발행자와 구독자가 우리는 이런 품질로 주고받자고 약속하는 규칙이죠. 시험에 나오는 핵심 정책부터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두 가지 중에 고릅니다. 하나는 reliable, 무조건 다 전달하고 빠진 게 있으면 다시 보내서라도 반드시 도착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best effort,
최선을 다해 보내되 빠진 건 다시 안 보내고 대신 빠르고 가볍습니다. 긴급 정지 명령은 릴라이어블, 초당 수십 장 쏟아지는 카메라 영상은 베스트 에포트가 어울리죠. 신뢰성 다음으로 알아둘 정책이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내구성입니다. 구독자가 늦게 접속했을 때 과거 데이터를 받을지 여부를 정합니다. 본래 타일은 과거를 안 주고 접속 이후 것만 줍니다. 트랜지언트 로컬은 마지막 값을 남겨뒀다가 새로 들어온 구독자에게도 건네줍니다. 지도처럼 한번 발행되면 계속 유효한 데이터에 유용하죠. 또 하나는 히스토리입니다. 데이터를 최근 몇 개만 보관할지, 전부 보관할지를 정합니다. Keep Last는 최근 몇 개만 남기고 Keep All은 전부 쌓아둡니다. 이렇게 신뢰성, 내구성, 히스토리 세 가지가 QS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QS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함정이 나옵니다. QS는 발행자와 구독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계약 조건이 서로 안 맞으면 놀랍게도 통신이 아예 안 됩니다.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발행자는 베스트 에포트로 좀 잃어도 된다고 느슨하게 뿌리는데 구독자는 릴라이어블로 나는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구독자의 요구가 발행자의 보장보다 엄격하니까 둘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화면엔 아무 데이터도 안 뜨는데 코드엔 에러도 없어서 원인을 못 찾고 몇 시간을 헤매기 딱 좋죠. 규칙은 이렇습니다. 발행자가 구독자의 요구보다 같거나 더 엄격하게 보장할 때만 연결됩니다. QS 문제입니다. 발행자는 베스트 에포트, 구독자는 릴라이어블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구독자의 요구가 발행자의 보장보다 엄격하니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통신이 안 되죠. 정답은 B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초당 수십 장 쏟아지는 카메라 영상 스트림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신뢰성 정책은 무엇일까요? 몇 프레임 손실은 괜찮고 최신성이 중요한 센서 스트림에는 베스트 에포트가 흔히 쓰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마지막 조각입니다. 로봇을 켜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제어 노드가 제일 먼저 깨어나서 모터의 출발 명령을 내렸는데 정작 위치를 알려줄 센서 노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로봇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멋대로 움직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복잡한 로봇에서는 노드를 그냥 켜지는 대로 두면 안 되고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다 됐을 때 다 같이 시작하도록 순서를 통제해야 합니다. 노드가 태어나자마자 곧장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 상태를 옮겨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상태를 관리받는 노드를 수명주기 노드라고 합니다. 수명주기 노드는 정해진 상태를 순서대로 밟습니다. 처음엔 unconfigured, 아직 설정도 안 된 갓 태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설정을 마치면 inactive로 갑니다. 준비는 됐지만 아직 실제로 일은 안 하는 대기 상태죠. 관리자가 이제 시작이라고 활성화하면 액티브가 되어 비로소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진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임무가 끝나면 파이널라이즈드로 정리되죠.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노드를 인액티브까지 미리 준비시켜두고 센서든 제어든 다 준비된 걸 확인한 다음 한꺼번에 액티브로 올리면 아까 같은 뒤죽박죽 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작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이제 배운 걸 실제 로봇 한 대에 전부 합쳐봅시다. 라이다 노드는 거리 데이터를 토픽으로 계속 흘려보내고 이 스트림은 손실을 좀 허용하는 베스트 에포트로 나갑니다. 경로 계획 노드가 이걸 구독해서 지도를 그리죠. 지금 배터리 몇 %냐 같은 단발 조회는 서비스로 묻고 즉시 답받습니다. 창고까지 이동하라는 오래 걸리는 명령은 액션으로 보내서 진행률을 피드백으로 받고 위험하면 취소합니다. 이 모든 대화는 그 아래에서 DDS가 마스터 없이 노드들을 서로 찾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로봇을 켤 때는 수명 주기로 센서부터 차근차근 준비시킨 뒤 제어를 활성화하죠. 흩어져 보이던 개념들이 하나의 살아있는 로봇 안에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시험 직전에 딱 5개만 머릿속에 새기고 갑시다. 하나, 토픽은 응답이 없다. 단방향 비동기라 받았냐고 못 묻습니다. 둘, 서비스는 블로킹이다. 동기라서 오래 걸리는 작업엔 부적합하고 응답까지 얼어붙습니다. 셋, 액션은 취소가 된다. 골, 피드백,
리절트로 진행을 보고받고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넷, 로스2는 마스터가 없다. 로스코어 없이 DDS로 분산 발견하니 단일 장애점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QS가 안 맞으면 무통신이다. 에러도 없이 조용히 데이터가 안 옵니다. 이 5문장이 필기 통신 파트의 절반을 지킵니다. 마지막 종합 문제입니다. 다음 중 로스2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토픽은 응답이 없고, 서비스는 오래 걸리는 작업에 부적합하고, 액션은 피드백과 취소를 지원하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D, 로스2는 중앙 마스터가 있어야 노드가 연결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로스2는 마스터 없이 분산 발견을 쓰죠. 정답은 D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QS와 수명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QS 비호환이면 통신이 안 되고 발행자 릴라이어블에 구독자 베스트 에포트는 오히려 호환되어 연결됩니다. 수명주기 노드는 액티브 상태에서만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죠. 켜자마자 액티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노드들은 3가지로 대화합니다. 흐르는 데이터는 토픽, 짧고 즉시 답은 서비스, 오래 걸리고 취소되는 목표는 액션. 둘째, 그 대화는 마스터 없는 DDS 위에서 오가고 QS라는 품질 계약이 맞아야만 연결됩니다. 안 맞으면 조용히 침묵하죠. 셋째, 복잡한 로봇은 수명 주기로 준비된 노드부터 차례로 깨워 안전하게 시작합니다. 이 3줄이면 로봇 소프트웨어가 서로 대화하는 법의 뼈대를 다 쥔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